예전까지의 공부법 책들은 모두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참으면서 얼마나 자기가 힘든 참고 견디면서 공부를 해서 성공해냈는가가 여태까지 기존의 모든 공부법 책들의 공통점이었어요. 2.2등급을 하는 학생이 이대를 가고 2.8등급이 연대를 가고 3.8등급이 서울대를 가고 완전히 거꾸로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로 대학이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50명의 인터뷰하고 7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포트폴리오 원본을 분석함으로써 5가지 공통 요소가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리더십, 두 번째는 동아리, 세 번째는 봉사활동, 네 번째는 전공과 학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5번째는 독서 능력 혹은 학업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학생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모두 보여줬거든요. 대학 교수들이 이 학생들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해가 많은데 그런 오해를 조금 이 책을 통해서 불식시키고 제대로 된 변화하는 환경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썼습니다. 자기 내신 분리학을 가장 많이 극복한 7명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어떤 학부모님께 한 적이 있어요. 강연 끝나고 그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은 도대체 서울대에 있는 교수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러셨냐면 예전에는 자녀를 이제 내신학원, 수능학원, 학원에만 데려다 주면 됐는데 이제는 입학사정관제를 이렇게 83%나 하니까 애를 데리고 어디 대회도 나가야 되고 어디 뭐 체험학습도 가야 되고 뭐 너무 고통이 2중, 3중으로 늘어나셨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먼저 입학사정관제는 스펙이 아주 좋은 뛰어난 몇 명의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다른 대외 활동들, 체험학습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어떤 학생들이 붙었냐?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조직하거나 친구들과 동아리를 만들거나 학교 내에서 수행평가를 내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했는지 이 학교 내에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한 학생들이 모두 합격했고 그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서울대에서도 입학사정관제 안내자를 집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이 책을 보시면 모두 해소가 되고 제대로 된 공부를 대비하는 방법,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시간을 많이 안 들이고 진짜 공부하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적이 전교 300등보다 높다. 저보다 출발점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성적이 전교 300등보다 낮다. 저랑 출발점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학교 1, 2, 3학년 때부터 쟤는 서울대에 갈 거야. 쟤는 서울대 갈 수 있어. 쟤 진짜 공부 잘하는 애야. 라고 하는 애는 없어요. 처음부터 서울대생이라고 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원래 서울대는 전교 300등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지금 가능성이 0.1%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3개월 공부하면 그 가능성이 3%가 되고 6개월 공부하면 6%가 되고 고1이 될 때쯤 되면은 그게 10%가 되고 고1 1년을 또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하면 30%가 되고 고2가 지나면 50%가 되고 고3이 끝나갈 때쯤 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70%, 80%, 90%가 돼 있어요. 어느새 학교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학생이었는데 어느새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은 쟤는 당연히 서울대를 갈 수 있지 라는 학생이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원인의 99%가 이거거든요. 공부를 안 해서예요. 공부의 절대량이 부족해서예요. 일반 고등학교, 여기 일산에 있는 백석고등학교 전교 1등의 공부량은 명덕외고나 고양외고 전교 꼴등의 공부량보다도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고 전교 1등은 오늘 하루에 8시간을 공부했다.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공부 더 하고 자요? 일반고 전교 1등은 오늘 8시간을 공부했으면은 집에 가서 이제 쉽니다. 왜? 내 친구들은 다 6시간밖에 안 하는데 난 8시간 했으니까 와, 나 오늘 공부 진짜 많이 했다. 오늘 좀 쉬어야지 이제. 근데 외고의 전교 꼴등은 똑같이 8시간 공부하고 그럼 집에 가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공부 더 하고 자야지. 왜?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애들이니까. 12시간씩 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공부량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일반고 전교 1등은 모의고사를 봤어요. 1등급, 1등급, 2등급을 받았어요. 언어 수리는 1등급, 외국어는 2등급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집에 가서 와, 오늘 모의고사 진짜 잘 봤다. 아, 오늘은 영화 보러 가야지. 오늘은 스파이더맨 보러 가야지. 오늘은 무한도전 봐야지. 이거 놀아요. 외고 전교 꼴등은 똑같이 1등급, 1등급, 2등급을 받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모의고사 완전 망했네. 아, 나 왜 이렇게 슬럼프지?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그날 집에 가서 밤새서 공부를 더 합니다. 외고나 과학고나 이런 특목고가요, 뭐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좋거나 시설이 좋거나 뭐 급식이 좋거나 그래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부의 양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비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았어요. 너 공부해야 된다. 부모님도 그런 얘기 하시죠. 뭐 선생님도 얘기하죠. 학원 선생님도 얘기하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없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도 모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어쨌든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원서 낼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뭐 삼성전자에 취직하려고 원서를 내든 LG에다 내든 뭐 SK텔레콤에 내든 어딘가에 취직하기 위해 입사 원서를 낼 텐데 그때 그 면접관이 여러분의 서류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자네는 대학이 별로 안 좋군. 자네는 뭐 지방대를 나왔군. 자네는 왜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제가요 원래 진짜 똑똑하고 진짜 성실하고 제가 진짜 좀 능력 있는 애인데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면접관이 자네 그런 사정이 있었군. 인정해주겠네. 가산점. 이래줄까요? 그렇게 해줄까요? 안 해주죠. 사회는요. 여러분이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여러분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운이 나빠가지고 그런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그런 학원 선생님을 만나고 운이 나빠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여러분이 대학을 못 가게 된다면 사회에 나가면 그 피해는 결국엔 여러분이 고스란히 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고스란히. 서울대학교에는 이 9개 학과의 공통점은요. 올해 정시 모집 인원 0명. 수시로 100% 뽑아요. 수시로 100%. 이 학생들 중에 여기에 가는 학생들 중에 53%는 수능 시험을 반영조차 안 합니다. 수능 시험 성적을 학교에 내지조차 않아요. 수능이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53%한테. 나머지 47%는 다 수시고 정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학과들은 그럼 어떠냐? 나머지 학과들은 2014년도부터 83%의 학생을 전부 다 수시로 뽑고 그 83% 전부를 다 입학사정원제로 뽑습니다. 5개 중에 하나를 잘 맞춰서 대학에 가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능을 가지고 학생들의 합격을 결정하지 않게 만들려고 이 수능을 이렇게 이 두 학생을 동점 처리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 내신이에요, 내신. 여러분 성적이 전교 300등으로 났다. 저랑 출발점이 똑같은 겁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도 모르거든요. 사회는요. 여러분이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이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들은 다 배웠어요. 오히려 내신 공부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잘 놀아서 대학 간 7명의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와 학창시절들 그리고 인터뷰를 보시면은 어떻게 노는 게 정말 잘 노는 거구나. 어떻게 노는 게 이 입시제도에서 가장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독서실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공부해서 대학 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수능과 내신으로 대학 가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이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와 이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창시절을 보시면서요. 어떻게 노는 것이 정말 잘 노는 것인가, 잘 놀아서 대학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여러분들도 모두 잘 놀아서 원하시는 꿈을 이루고 원하는 대학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꿈 이룰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책 보고 많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